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평화라는 말을 좋아하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그 지식인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더러운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 정의로운 전쟁이란 없다. 굴욕적인 평화라도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요 원리를 대입하면 됩니다. 평화는 무조건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딱 대입을 해보면 1950년 6월 25일에 한반도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이승만 정부하고 대한민국 국군은 항복했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저나 여러분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평균 수명이 70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평균 키가 지금보다 10cm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슬로 올라가서 1900년대 초에 그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지 않고 어병운동도 일으키지 않고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사살하는 그런 일 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 평화는 식민지로 가는 길이죠. 식민 지배를 받는 길이죠. 또 식민지 받는 동안에는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독립운동하지 말고 오로지 평화롭게 굴종적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임진왜란 1592년 4월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일본의 육군이 15만 병력을 데리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보름 만에 한양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조들은 평화를 선택해서 항복했어야 합니다. 이순신도 저항하지 말고 어병도 일어나지 말고 선조는 북쪽으로 피신하지 말고 거기서 항복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에 복속했어야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 어떤 더러운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하는 이런 말 같지 않는 소리에 속지 않고 결사항전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나오고 의병이 일어나고 그렇게 싸우니까 명나라도 구원군을 보내주어서 결국은 세계 최강의 육군이던 일본군을 7년 전쟁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또 시계를 거슬러 올려가서 13세기 초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다 점령한 몽골 군대가 고려를 침공을 했습니다. 9번이나 침공을 했습니다. 고려 왕조는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강화도로 피난 가서 이 국토가 유린되더라도 저 몽골 군대가 9번이나 쳐들어와 가지고 40년 동안 9번이나 쳐들어와서 경주까지 가서 그 황룡사 구청탑을 불사르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전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한국의 자칭 진보 세력의 충고대로 평화가 더 좋으니까 전쟁하지 말고 항복했더라면은 오늘의 조선 한민족은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버텨냈습니다. 다시 시계를 서기 670년으로 돌리면은 그때 신라는
당나라와 싸우지 않고 당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옛날 백제, 옛날 고구려 세력하고 같이 지내면서 평화를 선택했어야 맞습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때 김유신 문무왕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당나라와 결전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더구나 당이 신라를 도와서 백제 고려를 멸망시켜준 고맙고 강한 나라지만은 신라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당 결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약한 나라가 세계 최대의 강국과 결전을 선택을 해서 7년 동안 땅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한민족은 중국의 한족에 통합되지 않고 한국말을 쓰는 독자적인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서 지금 2018년에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문무왕과 김유신이 평화를 선택해서 당나라에 굴종하는 정책을 폈더라면은 저는 지금 중국말을 하는 산동성 사람의 일부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더러운 평화도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에서는 평화라는 말을 잘 가려서 봐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사람은 누구냐?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반역자입니다. 더구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느 일방에서 평화가 최고다, 최고의 가치다 하는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간첩과 똑같습니다. 반역자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1년에 한 말입니다. 1941년에 미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영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럽에서는 독일이 프랑스를 누르고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소련을 멸망지까지 몰고 가고 오로지 영국이 그 유럽을 제패한 독일과 홀로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을 돕고 싶었지만은 미국 안에 반전 여론이 강했습니다. 더구나 독일 계통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린드버그 같은 그 항공산업의 영웅까지도 반전론에 합세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반전 여론이 이제는 전쟁 여론으로 바뀌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어서 유럽에서 독일을, 태평양에서 일본을 항복받았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습니다. 그 전에 진주만 기습이 있기 전에는 평화론자가 득세해가지고 독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국 정부들은 절대로 외국 전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무조건적 평화론을 펼치는 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이 전투적 평화주의자들, 미국의 이 전투적 평화주의자들은 도쿄에 가서, 로마에 가서, 베를린에 가서 일본, 독일, 무솔리니에 대해서 평화를 부르짖지 않고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 정부 안에서 자꾸 평화 이야기하면서 무장해제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당신들이야말로 간첩과 똑같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위선적 평화론을 깰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만들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 전투적 평화주의자죠. 악착같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첩과 같다. 이 말을 기억하면은 세상 보는 눈이 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와 전쟁과 용기와 자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의 이야기입니다. 징기스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벽돌집에 사는 날 나의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사람이 평화에 취하면 상부정신을 잃게 되고 나라를 잃는다 이 말이죠. 부를 무기와 용기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빼앗기게 마련이다.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이것을 용감한 사람들이 군사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배고픈 군대한테 진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한테 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정복될 것이다. 만약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바로 이 말이 적용될 겁니다.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여자 수상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모자라 망한 나라는 없다. 악당에게 몽둥이를 드는 용감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 골다 메이어입니다. 이 말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적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는 사람이 적어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병형 장군, 용산 전쟁기념관을 만드신 이병형 전 이군 사령관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사가 세운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비가 다스리는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다. 무사가 세운 일본은 선진국이 되었고 선비가 다스린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다. 평화 좋아하던 선비가 그 평화를 지키는 무사가 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스의 정치인 페리클레스는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는 곳엔 자유도 없다. 독일 1차 세계대전의 지휘자 루텐도르프는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무조건적 평화론에 취하면은 군인이 전투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독일군의 격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장교는 4종류가 있다. 첫째, 현명하고 근면한 자는 고급 참모형에 속하고 현명하고 태만한 자는 고급 지휘관형에 적합하며 우둔하고 태만한 자는 어디에도 써먹을 수 없다. 우둔하고 근면한 자는 위험한 자니 적극 해임하여야 한다. 이병형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발을 응징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라를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 어떤 평화보다 그 어떤 더러운 평화도 그 어떤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이 말은 헛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